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자, 이 성원과 함께 산업위생관리 자격증 따기 공부를 또 법규 부분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필기와 실기가 함께 되어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갖춘 유일한 책입니다. 자, 교재 174쪽을 봅니다. 보건관리자의 업무입니다. 보건관리자 업무예요. 업무인데 여기 보시면 주로 뭐가 되어 있냐면 그 관련 규정에 따른 여러 가지 보자 규정에 따라서 보자 조언 지도, 보자 및 조언 지도, 보건 교육 수립, 이건 교육입니다. 수립 실시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 그 다음에 환기장치, 설비의 뭐냐면 점검, 작업 방법, 이런 것들의 뭐냐면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 여기 그러니까 사실은 주 업무가 이런 것들이 주가 돼요. 산업장을 수시로 이제 순회를 하면서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그러니까 직접적인 뭐냐면 그 권한보다도 주로 뭐냐면 건의하거나 조언하거나 지도하는 그런 쪽에 그러니까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재발생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자. 그러니까 추진을 하는데 보자를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뭐냐면 그 우두머리가 돼서 진행하는 것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자를 하는 거예요. 조언 지도. 산업재해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자 및 조언 지도. 보건관리 규정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 그 다음에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자기 이제 업무 수행을 했을 때는 기록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 밖에 작업 관리 및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작업 관리, 작업 환경 관리의 전반적에 관한 것이 뭐가 됩니까? 여기에 있는 보자, 조언, 지도, 그 다음에 뭐냐면 점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주된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것이 보건관리자라도 여기 교재는 뭐가 있냐면 175쪽에 5쪽에 여기에 보건관리자라도 간호사나 의사가 있죠. 의사들이 있을 때는 그 간호사나 의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약품에 투여를 할 수 있어요. 그래, 약품을 투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의사로서. 그 다음에 이제 요양 지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의사는 약품 투여, 치료, 처치, 요양 지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보건관리자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이야기하는 이것은 일반 보건관리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격증을 가진 이런 거예요. 자격증을 가진,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건관리자 4가지가 이제 공학, 인간공학, 그 다음에 대기, 산업위생관리기사,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기 환경기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위생사입니까? 뭐였죠? 그게, 잠깐만요. 이 일반 자격증이라는 것은 산업위생, 위생관리 자격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인간공학,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있었죠. 이런 자격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자격증을 가진, 보건관리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제 대충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일반 자격증을 가진 그러니까 이 보건관리자,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가 아닌 그러한 보건관리자는 이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품 투여, 치료, 처치, 요양 지도 이런 것들은 의사, 간호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자격증을 가진 보건관리자가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 거죠.
그래, 틀린 항목을 찾아라.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 의사, 보건관리자일 경우는 여기에 뭐냐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보건관리자의 위탁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맡기는 거죠. 다른 업체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 건설업, 건설업 제외합니다. 건설업의 제외. 이걸 뭐냐, 건설업을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요 건설업은 제외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보건관리자는 건설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뭐가 되면 보건관리자를 위탁할 수, 그냥 보건관리자를 둬야 됩니다. 위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 상시 근로자 3,000명 미만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외딴 곳. 외딴 곳입니다. 외딴 곳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이 외딴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위탁할 수 있는 데는 뭐가 되면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딴 곳하고, 그 다음에 업종별 보건관리자 전문기관 대상, 이건 광업이고, 유해 인자별 보건관리자 전문기관 대상, 요거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뭐는 제외한다는 거죠? 위탁할 수 없는 데가 뭐가 아니면 건설업은 위탁할 수 없다. 이거죠. 그 안전상 뭐냐면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은 반드시 뭐가 아니면 현장에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위탁하는 그런 것이고, 요걸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거 이제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업종별 보건관리 전문기관 대상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건 단답형이죠. 광업입니다. 요거 딱 그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기에서도 뭐가 됩니까? 이게 갈라놓기에 나올 수 있고, 1차에서도 뭐냐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플러스 실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업종별 보건관리 전문기관 대상업은 뭐냐? 그러면 광업이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해 인자별 보건관리, 요거는 업종별이고, 얘는 뭐가 되면 유해 인자별이에요. 유해 인자별 보건관리 전문기관 대상. 유해성이 높아야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냐면 납, 여기 보시면 납, 수원, 크롬, 성면 취급하는 사업. 아주 유해하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유해성이 높다.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여보세요. 나, 축, 서. 이렇게. 나 죽었다고. 유해성이나 인자별 보건관리 전문기관 대상 사업에서 취급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이제 나가 뭐가 됩니까? 납. 주가 수원입니다. 그가 크롬이에요. 그 다음에 성면이 뭐냐면 서. 이렇게 나 죽었어. 그러면 이게 유해 인자별 보건관리 전문기관 대상 업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제 기타는 뭐냐면 여기에 뭐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위해성이 높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허가를 받는 거예요. 신고는 뭐냐면 해놓고 사업장을 해놓고 신고하면 돼요. 근데 허가는 뭐냐면 이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해가지고 뭐냐면 허가를 얻어야지만 사업장을 건립을 할 수 있고 업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해성이 아주 높다고 그러면 뭐가 되면 허가 대상으로 되는 거예요. 허가 대상으로. 그 유해성이 낮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고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반복 작업, 영상 표시 단말기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이런 것들이 유해 인자별 보건관리 전문기관 대상이다. 이렇게,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유해 인자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선임입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여기서 이제 안전보건이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잠깐, 이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 담당하는 게 있고, 보건관리 담당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건관리 담당하는, 안전관리 담당하는 이 상급이죠. 이게 뭐냐면 안전보건관리 담당이에요. 그래, 안전보건이니까 안전과 보건을 동시에 뭐냐면 그냥 하는 거예요.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그 상위 개념이 뭐가 돼요? 직급으로 보면 그것이 뭐냐면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보건관리의 미니멈이 얼마였죠? 그렇지. 50명이었죠. 최소 인원이 50명 안이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안전보건 담당자는 어떻게 되느냐면 최소 인원이 20명입니다. 요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선임이에요. 보건법 시행령 제19조에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요 명수입니다. 20명에서 50명 미만. 20명에서 50명 미만. 그러니까 20명 이상이고 50명 아래니까 최소 인원은 20명이에요. 그래서 얘는 20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 뭐냐면 보건관리자는 뭐가 됩니까? 50명이 최소 단위 인력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종사 인원입니다. 상주 인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지휘감독. 그래, 이 지휘감독을 받는 거예요. 지휘감독에 1명 이상을 선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직종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관리를 가지고 있거나 뭐냐면 보건관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산업위생관리를 가지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자격증을 갖춘 인력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냐 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호봉이 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뭐냐면 이제 대리급이나 과장급이나 이렇게 좀 이제 이렇게 이제 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반 사원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재생업, 환경정화, 보건업, 이것이 뭐가 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야 되는 업종이 되는 거예요. 업종이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쉽게 좀 할 수 없겠느냐.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안전관리 담당이라고 그랬으니까 20명을 가지고 20명이니까 여기 뭐냐면 20명이 미니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왕에 제조업이니까 이거 제를 따가지고요. 그 뭐 좀 저는 그런 걸 좀 잘합니다. 하수 분뇨니까 그 이걸 조금 이제 좀 다른 걸 해도 좀 이해하십시오. 임업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뇨니까 똥이라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임업이니까 나무, 똥나무.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수집, 운반 이렇게 폐기물이니까, 수집.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니까 이왕에 제 똥나무 수집하는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보내라. 이렇게. 그 대화 형태로 뭐냐면 한번 해보세요. 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보낼 만한 사람이 마땅치가 않는데, 이왕에 제 똥나무 수집하는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로 보내라. 보내지. 이렇게. 그 대화하는 형태로 뭐냐면 한 거예요. 그래, 제니까 뭐냐면 제조업. 똥이니까 뭐냐면 분뇨. 요거. 그 다음 뭐냐면 나무니까 임업.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수집하는데, 그러니까 폐기물 수집.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여기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환경 정화 작업 이렇게 돼요. 환경 정화 작업.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되면 이것은 누구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니까 이렇게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로 보내지. 그러니까 중간급 아니면 중간에서 중상, 그러니까 사원급 이상. 그러니 왜 지휘를 해야 되니까 안전관리 보건 이걸 이제 지휘를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깨끗이 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유사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7쪽에 직접, 그러니까 바로 이제
앞에 금방 배웠던 거 가지고 연속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유사문제 02번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실제 시험에 이게 실제 뭐냐면 나왔던 문제 내지는 예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실제 나왔던 문제를 항목을 이렇게 뭐냐면 이게 조합하거나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호자 및 조언 지도, 작업 중지. 이건 안 되죠. 이 작업 중지라는 것은 보건관리자가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다. 이 말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 사원인데, 스톱, 작업 스톱. 그런다고 작업 스톱 됩니까? 적어도 뭐냐면, 그러니까 공장장 레벨은 돼야지. 예? 그래서 뭐 저건 할 수 있으면 그 윗단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윗단계. 그러면 윗단계라는 것은 산업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있었죠. 그 담당자가 이제 중위급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을 뭐가 되냐면 사업, 그러니까 총무나 아니면 그냥 그런 총무 계열이나 아니면 공장장 이런 쪽에다가 뭐냐면 그러니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조언을 해야지 되겠죠. 이것도 뭐냐면 산업안전보건관리 담당자라고 해가지고 중지 이게 아닙니다. 그것도 뭐냐면 그 위로 보고를 해가지고 조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그 결정을 내리게끔. 근데 최종 결정은 일단 뭐냐면 레벨이 공장장급 돼야지만 레벨을 공장 중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건관리 담당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이건 당연히 이제 이것도 뭐냐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면 보호자를 하는 거예요. 보호자 및 조언 지도.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이것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됩니까? 기술적 보호자를 하는 거예요. 보호자.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뭐냐면 그러니까 막말로 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시다발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그냥 말이 편해요. 이해하기가 편하다. 그래 시다발이 일을 하는 거지 지가 뭐냐면 직접적으로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원래 이거는 사원 개념이다. 사원. 일반 사원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그 윗단계가 뭐냐면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산업위생관리 내지는 뭐냐면 보건관리 담당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냐면 그 기업체에 보게 되면 안전보건관리과 뭐 이런 식의 환경안전보건관리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 개를 엎어가지고 하나의 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작업 중지하려면 적어도 뭐냐면 보고를 할 때는 과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답이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보건관리 담당자 업무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 산업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중요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좀 뺐어요.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 문제로서 제가 여기 PPT에 빠진 부분은 그런 문제로 다시 이제 이게 교차 학습을 시킨다고 그랬죠. 찍어 드릴 테니까 그 찍어주는 문제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효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험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그래서 저도 손발이 바빠져요. 지금 막 시험은 다가왔죠. 빨리 올리긴 올려야 되겠는데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저 혼자 하죠. 뭐 촬영부터 시작해서 조명 이거 전부 다예요.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루하루 쉬지 않고 제가 열심히 올려드릴 테니까 열심히 보시고 꼭 그러니까 좋은 성적 거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 도중에 뭐냐면 어느 과목의 어느 부분을 먼저 해달라 이 이야기를 먼저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개론을 뛰어넘어요. 넘고 뭐냐 어떤 분야에 그 분야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분야를 쑥 들어가가지고 그 분야에 강의를 뭐냐면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PPT를 만들고 강의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냐면 박자를 맞추자는 거죠. 우선 급한 거는 급한 것대로 해결하고 저는 이거는 끝까지 다 올릴 거예요. 점수부터 끝까지 다 올릴 겁니다. 관연도 기출문제까지. 그리고 이제 팁. 요번에 시험 치시는 분들은 꼭 시험지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시험지를 기사면 기사, 산업기사, 그렇게 두 가지만 보내주시면 제가 뭐냐면 그걸 바로 뭐냐면 이틀 이내에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 나서 바로 잊어먹기 전에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촬영을 제가 직접 할 테니까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들어오시는 분 같으면 저 말씀 이제 기억 잘 했다가 아니면 뭐냐면 제가 저번에 연락처 해놨죠. 거기에 뭐냐면 자기 연락처를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시험 칠 때문에 시험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거든요. 시험지를.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 퀵으로 받든 아니면 그 이제 복사본으로 받든 그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서 여기다가 직접 뭐냐면 이성훈 TV에서 바로 해설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